2025년 4월 2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찍는 이 방송은 4월 3일 아침에 방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루만 지나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설을 하나 쓰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각된다. 탄핵 기각된다. 대통령으로 롤백한다 이겁니다. 왜 롤백하느냐? 제가 소설이란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천하대세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저는 34년을 기자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팩트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기운을 봅니다. 팩트만 연결해도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더 이상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팩트를 내가 믿는다지만은 그게 또 거짓 정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세를 봅니다. 어떻게 돌아가나. 지금 밤 12시니까 몇 시간 버티면 날이 밝아오겠구나. 그러면 요 사건은 8시간 후에 일어날 거니까 상당히 밝은 날에 이루어지니 이러한 구도가 되겠구나 하고 예측을 해서 하는, 그렇게 씁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기사를 썼어요. 수지킴 사건, 오대양 사건, 아가동산 사건, 서울대 최정길 교수 사건, 많이 썼습니다. 신창원 사건. 근데 그 대세, 이 천지기운을 보게 되면은 좀 보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느냐라 그러니까 승복은 윤석열이나 하는 것 그랬습니다. 이렇게 건방진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건방진 말을 하는 거는 자기가 코너에 몰렸다는 뜻입니다. 지난 3월에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민주공화국은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라 그랬던 그가 이제 승복은 윤석열이나 하는 것. 그러고 민주당 내지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한민국 건국에 방해했던 남조선 노동당이 일으켰던 4.3 사건이라든지 지금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는 5.18 같은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으면서 승복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자신이 있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지는 비상행동 이쪽은 8대0으로 윤석열이 파면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제 서서히 순교자적 모습을 보이는 건데 이거는 그들 스스로가 기운이 딸린다는 얘기입니다. 내친 김에 조금 더 소설 하나 더 거론해 볼게요. 4월 1일자 중앙일보에 상당히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조한창 물음표 다음에 0표 혹은 3표일 수도. 박진석, 정유진 기자가 쓴 겁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조한창이라고 하는 헌법재판관이 들어갔죠. 국회에서 한 40여 번 못 들어가고 정계선 조한창이 들어갔습니다. 이 조한창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지 말자는 표가 0표였던 것이 3표 정도로 늘어날 수 있게 됐다. 그걸 이제 방정식으로 푼 건데 이 기자들이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판사를 만나서 그 판사의 소설을 전달한 겁니다. 저도 지금 소설을 쓰지만 이 판사도 소설을 쓰면서 조한창 헌재 재판관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수 있는 재판관이 3명 정도가 늘어나게 됐다. 그가 안 들어갔을 때는 제로였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 재판관이 소설을 쓴 거를 기사화했습니다. 자, 재판관도 자기들이 맨날 보는 게 사건이고 법조문이니까 다 들여다봤을 겁니다. 근데 팩트로만 쭉 보게 되면 이러한데 이 판결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래, 위헌 위법이 있어. 근데 이걸로 대통령을 파면할래? 파면하지 않을래? 이건 사람 마음이에요. 제가 그 전에 항공우주연구원한테 소송을 당했을 때 저는 팩트가 거의 퍼펙트했어요. 응? 그런데 판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1심 판사가. 제가 이렇게 누구 말을 인용한 건데도 이정호는 항공우주의 전문기자이기 때문에 그가 인용을 해서 표시한 것이라도 이건 인용문이 아니고 이정훈의 판단인데
그것도 웃기죠. 지 마음대로 해석해죠. 그런데 저는 과학기술부에서 공식 발표가 하기 훨씬 1년 전에 이러이러해서 이거 발사를 안 했다. 이유는 이거다고 썼는데 정부가 1년 후에 발표한 거랑은 문구가 같을 수는 없지만 내용은 같아요. 근데 문구가 다르니까 허위 보도다라고 하면서 500만 원 배상하라고 했어요. 와, 그 판사는 지금도 한번 사적으로 보면 한방 갈기고 싶은 자식인데 계속 그 자는 잊지 않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판사들이 소설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매일신문에서 이번에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을 제가 어디다 비유했는가 하면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판결에 비유했습니다. 거기서 돈 빌려간 자가 돈 안 갚고 근데 그 자기는 돈을 빌려서 돈 많은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돈을 안 갚게 되니까 자기 친구가 가슴살을 돌려줘야 돼. 근데 그 재판을 붙으니까 자기 세부인이 된 그 여자가 판사가 돼가지고 살을만 도려내고 피는 안 된다라고 해서 살도 못 내리게 한 게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잖아요. 그게 명판결이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코미디잖아요. 저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무죄를 베니스의 상인에 비유했습니다. 근데 그런 판결이 나올 거라고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연극에서는 베니스 상인 같은 판결을 보고 우리가 좋아하고 합니다. 근데 그런 판결들을 판사들이 내립니다. 그리고 3단 논법 금지의 원칙이 있는데도 뭐 유추해서 금지의 원칙 없이 자기가 유추를 해버려 3단 논법으로. 자, 가장 쉬운 게 이거잖아요. 이정우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따라서 이정우는 소크라테스다. 3단 논법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어떻게 소크라테스입니까? 이정우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그 둘은 다 사람이다. 이게 맞겠지. 만약에 이게 유추를 잘못하면은 이정훈이와 소크라테스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매일신문에서 이재명 2심 판결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을 했는데 그만큼 판사들도 팩트를 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소설을 씁니다. 판결에 있어서. 자기가 맞다고 우겨요. 자기는 유추하지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유추를 합니다. 3단 논법.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번 탄핵 선고도 막판에는 이 8명의 재판관들이 위헌 위법은 다 뭐 알아. 근데 나는 탄핵이 아니야 할 때는 각자가 소설을 써서 논리를 만들 겁니다.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어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지금 중앙일보 기사가 바로 그겁니다. 이 조한창 씨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윤석열은 만장일치로 파면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왜냐? 그전까지는 재판관 중에서 확실한 보수로 보이는 사람은 이번에 주심인 정영식 씨 하나였어요. 근데 그가 혼자 반대해도 이쪽이 다수면 혼자 반대해봐야 의미가 없고 탄핵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혼자 반대해봐야 의미도 없고 국민 분열만 시키고 또 나중에 또 어떤 공격당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가자. 이런 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도 그때 그 머리 이렇게 올린 그 고대 출신 헌법재판소장 대행 누가 이미숙인가? 그 사람이 그때도 두 사람인가 뭐 반대했는데 만장일치로 만들었죠.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 정 재판관은 혼자 반대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는 만장일치로 나온다. 그런데 조한창 씨가 들어가서 이 사람도 확실한 보수야. 이 사람은 소시파예요. 시키는 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한데 출세를 못했죠. 출세 못해서 판사질 그만하고 나갔다가 헌재 대법관이 못 되고 헌재로 가는 케이스인데 이 사람이 딱 들어가면 둘이 있으면은 확실하게 조한창 씨가 탄핵하지 말자 의견을 내면 정영식 재판관도 그래 낸다 이겁니다. 이렇게 내게 되면 그래도 탄핵이 됩니다. 6명 이상이 탄핵하자는 쪽으로 가니까. 근데 이렇게 둘이 확실하게 하게 되면은 중도적인 김영두, 김복형 두 재판관이 중도로 보이죠. 이런 사람들도 기각 쪽이나 이쪽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이건 사람 심리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뭐 굉장히 센 합의체 기관, 예를 들면은 동아일보에서 논설실 회의를 할 때 논설실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기업체 삼성 이재용 현대 정의선 회장이 이끄는 최고회의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국무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저는 결론은 봉숭아 학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가 열렸냐 안 열렸냐 뭐 말은 많은데 국무위원들이 어쨌든 와서 정족수 과반수는 채웠잖아요. 근데 그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봉숭아 학당이라는 느낌 안 듭니까? 뭐 반대한 사람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뭐 어째 계엄은 선포돼버렸고 그래요. 엉성합니다. 대기업의 회장들 결정도 보기에는 굉장히 엉성하고 그분들이 오히려 누구한테 의존하는가 하면은 점쟁이한테 의존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부인한테 물어보고 할 수도 있어요.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조선일보요, 동아일보의 명논설위원들이 쓰는 것들도 그 회의 자체들 가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판에는 그 조직 내의 분위기가 어떠냐를 보면서 예측을 해야 되지, 팩트 갖고 하게 되면은, 팩트 갖고 어지간히 맞추는데, 마지막에는 기운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운을 보는데, 이 중앙일보 기사가 이 조한창 재판관이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반대를 할 사람이 둘이 생겼기 때문에 중도 성향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3명만 반대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탄핵이 안 되죠. 그러면 4명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지금 4월 4일 날 하니까 혹시 4대4로 기각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냥 막연한 소설이에요. 난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5대3도 되겠지만 4대4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제가 아까 이재명이 뭐 승복해야 될 사람은 윤석열이다 이런 식으로 툭툭 던지고 좌파들에서는 8대0 파면이 돼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 이미 졌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졌기 때문에 저런 발언이 나온다. 기운이 그렇다는 거죠. 그거와 또 비슷한 게 뭔가 하면은 장제원 전 의원의 이번에 죽음입니다. 이 장제원 의원 죽음을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 죽음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박원순 씨는 이 야권 운동권의 큰 나무였어요. 엄청, 그가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서울시 예산을 뭐 골목 경제 살리기 뭐 살리기 하면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거 받아먹고 자라는 좌파 지지 세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도시라고 하는 거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재생을 시켜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는 뭐 골목 살리기 뭐 하면서 복지하면서 돈을 나눠주면은 그게 다 표로 오거든요. 그 서울은 시간이 지나면 슬럼화가 되죠. 근데 처음에는 저도 노포에 가서 먹고 오래된 가게 가서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인간적이야. 좌파는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그 박원순 씨는 자기는 한여름에 옥탑방에 가서 선풍기만 켜고 자는 그런 코스프레도 했던 사람이잖아요. 응? 그리고 뭐 부자들한테 도네이션 받아갖고 싸게 파는 아름다운 가게도 했지만 그 구성원들을 이 얘기하는 이 박원순은 굉장히 독재자였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가 그 비서인가요? 그 여성과의 문제 때문에 자살을 했습니다. 박원순이 과연 자살한 거냐 뭐냐? 저도 그분이 돌아가신 성북동 쪽 등산로는 제가 잘 아는 데라서 야, 여기서 어떻게 한여름에 뛰어내렸을까? 약을 먹었을까? 뭐 근데 아직도 지금 박원순 씨 죽음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 죽었을 때 자살한 사람을 서울시장으로 안 해주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하게 해줘서 서울시장으로 했잖아요. 같은 시기에 백선엽 장군, 그건 육군장으로 하긴 했지만, 그거는 막 친일이라고 막 비난하는 대결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박원순 씨가 그렇게 자살함으로 했을 때 그때 좌파들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이재명을 내세워서 정권 재창출을 못하고 지금은 다수당은 됐지만 야권으로 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장제원 씨가 여비서의 문제로 이게 10년 전의 사건이죠. 장제원 씨가 굉장히 여권에서는 공격수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데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굉장히 공격적이고 다혈질이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걸렸는데 막판에 자살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그 여비서 측에서 기자회견 하기로 했는데 취소했죠. 기자회견을 하고 막 키웠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 분위기상으로 좌파로 분위기 갔을 텐데 그게 차단되면서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신문을 보니까 지금 장제원 씨 빈소에 여권의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이 조문을 했다라는 기사가 뜹니다. 옛날 같으면 여기 못 가죠. 안 가죠.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고 국회의원 누구누구 가고 처음에 하태경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짝진데 그가 떠났다고 하면서 띄우면서부터 쫙 이렇게 이게 누가 시켜서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분위기입니다. 기운입니다. 박원순, 장제원 죽음은 성격이 비슷하지만 장제원 죽음은
물론 박원순 지금도 올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았어요. 어떤 여자 검사가 나와서 어떤 소리가 막 그랬지만 그게 잘 안 됐죠. 근데 이번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장제원 씨 죽음 쭉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 이거는 천지기운이에요. 어떻게 하자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더 소설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것저것 안 되면은 또 예측을 하기 위해서 저도 학생 때는 주역 선해랑 책을 놓고 한번 공부해 보려고 그랬더니 아유 너무 외울 게 많아서 난 못하겠다라고 난 포기했는데 이제 그쪽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그 전에 윤 대통령 기운을 화단 견금 이제 쇠 기운인데 쇠가 굉장히 단단한데 센 불을 맞으면 녹죠. 근데 거기서 두들겨 가지 맞으면 더 약해지죠. 근데 그게 단조가 돼갖고 나중에 강한 금이 될 수 있다. 지금 탄핵당하고 하는 게 단조당하는 그리고 더 강한 금이 될 수 있다. 지금 그쪽으로 지금 가는 모습이 보이죠. 분명히 탄핵당했을 때는 골로 갔다 싶었는데 계몽령이라는 게 되면서 역전이 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할 때도 그때도 이제 많은 술사들이 언제까지 하면 좋은데 근데 아주 그 선상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운이 막 역전되는 시기에서 어렵게 버티다가 체포되고 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구속에서 풀려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정치도박 사이트 폴리마켓까지 지금 폴리마켓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 얼마나 보더라? 4월 1일 정도쯤인 것 같은데 40%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파면될 가능성. 제가 그전부터 윤 대통령이 파면될 거냐 말까는 에이프릴 4월에 있을 거라 그랬는데 4월 4일 날 하겠다고 발표했죠. 근데 아주 재밌는 게 이젠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은 모든 게 다 결정됐다라고 하면서 4월 1일 날 평결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평결은 평의와 달라서 최종적으로 이제 선고문을 쓰는 겁니다. 그 위에 문구는 수정하지만은 현재 지금 재판관들이 한 달 이상 계속 평의를 해오다가 이제 결론이 다 모인 거예요. 이제 서로 이제 의견 안 바꾼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 판결을 했다. 유희곤 기자, 양은경 기자가 쓴 4월 2일자 기사. 어제 평결 마쳐 탄핵 심판 사실상 결론 냈다. 이 기사입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헌재가 4월 4일 날 선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날 평결을 했다. 이제 결정 내린 거예요. 이제 앞으로 몇 번 더 마지막까지 평의를 열면서 문구는 수정하겠지만 본론은 안 바뀝니다. 4월 1일 날 했다. 이런 거는 기자가 상당히 팩트로 썼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소설이 또 들어갑니다. 이 보는 사람들을 뭐라 그런가 하면은 윤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운이 좋은 때가 3월이었답니다. 3월달이 운이 좋았죠. 4월은 좀 고생하고 5월달은 되게 고생한대요. 근데 이거 양력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음력이 아닙니다. 근데 윤 대통령을 4월 1일 날 발표하기를 4월 4일 날 선고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운이 나빠지는구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그건 그런데 우리는 이 역법을 볼 때 우리는 절기로 보기 때문에 4월 5일이 청명입니다. 청명부터가 4월 기운으로 본다 이거예요. 근데 딱 하루 전날 우리가 절기로 봤을 땐 3월 기운으로 보인 양력 4월 4일 날 선고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운이 좋다. 그리고 4월 4일보다가도 더 운이 좋은 3월 기운이 있는 날이 4월 1일이었다. 근데 그날 평결을 했다. 다 썼다. 결정났다. 그러네요. 이건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이건 저도 그분들도 그거 갖고 밥 먹고 사니까 함부로 얘기는 하진 않겠죠. 네, 저도 지금 천지기운을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기운을 느끼고 사람 대할 때도 이 사람이 기운이 어떻구나 이렇게 봐가면서 대하는데 저도 대충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이 4.3 사건을 일으키자 5.18을 일으키자 이렇게 선동을 하는 그들도 느끼는 거예요. 지금 헌재 앞에서 완전 진공 상태를 만드는데 좌파 측이 더 나와서 밤을 새고 있죠. 급해졌죠. 근데 윤 대통령이 4월 5일 날 물론 파면될 수도 있지만 복귀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최악의 상황에 빠집니다. 최상목 부총리 바로 탄핵 직무정지 될 것이고 아마 총력을 다해서 공격을 해야 될 겁니다. 우선은 공수처장 인사 문제 다루고 싶겠죠. 그 다음에 검찰도 인사 문제 다루고 싶은데 못 다룰 겁니다.
거기 내란 사건으로 윤석열 본인 자체가 피고로 재판받고 있으니까. 검찰 동원 못, 경찰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아마 민주당과 비상행동 같은 조직들이 총력을 다해서 흔들 겁니다. 4월, 5월 내내.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를 다시 해야 될 정도로 아마 코너에 몰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이 힘인축이 기울겠죠. 이제 거기서 윤 대통령이 무너진다면은 제가 누차 얘기했던 그의 기운, 화단 경금은 다시 화기운에 녹아버리는 쇳덩어리, 그걸 고철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약하면 그런 거고. 근데 지금까지 묵묵히 조용히 있으면서 그가 지금 뭐를 하겠습니까? 윤석열은 만만치 않은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재명도 만만치 않지만 보이지 않는 윤석열이 더 막강할 겁니다. 그리고 둘이 붙었을 때 여당 후보였던 이재명은 이미 진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천지기운 소설을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기운이 더 좋다. 네, 감사합니다.